지금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대만하고 만약에 어떤 뭐 이제 충돌, 무력적인 충돌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향후에는 결국 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패권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지금은 어떻든 대만 때문에 러시아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의 협약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국에서 무기나 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때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단 대만을 접수하고 러시아가 어느 정도 주변 나라를 정리하고 나서는 또 두 나라 사이에도 어떻든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 중국이 대표적으로 자 미국은 그냥 경찰 국가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어떤 뭐 평화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럼 거꾸로 중국이 전 세계 유엔에 뭐 이사국으로 있으면서도 또 전 세계 어떤 평화를 위해서 미국처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 사고를 조금 이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념 대립을 하고 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잘못된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평화를 깨려고 하는 세력들이 공산주의 국가하고 이런 생각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사실은 그건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교육만으로 한 건 아니고 그동안 공산국가에서 행했던 우리 흔히 하는 만행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6.25 때 물론 자유국가에서도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거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수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공산국가에서 했던 어떤 뭐 숙청이라든지 그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사실은. 양민학살. 아니,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이미지를 그동안 노력을 과연 했는가? 그 후로. 근데 지금 그게 계속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잘못했던 부분만 부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것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잘못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그걸 안 바라보려고 해요. 거꾸로. 그러면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잘못한 것만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물어보면 똑같은 거꾸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 사고방식이 다른 저는 그래서 참 궁금한 게 중국에 대한 개인적인 뭐 소견일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한 저항감 보다는 베트남에 대한 저항감이 없어요. 사실은 덜해요. 똑같은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그게 변화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때는 왜 베트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습니까? 괴뢰 집단이고 도저히 존재하면 안 될 집단으로 베트남하고 월맹하고 이렇게 대립이 됐을 때는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월맹에서 공산화가 돼서 베트남이 하나의 나라가 된 이후에 우리가 베트남하고 적대시하지 않잖아요. 하고 뭐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고 단지 체제가 다를 뿐이지. 그렇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체제도 요즘은 거의 뭐 믹스가 됐잖아요.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자본시장 다 도입하고 있고, 어떤 자유라는 어떤 추구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가치는 아마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아마 같이 끝에 갔을 때는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차이는 사실 중국은 패권을 갖고자 약간 힘을 키우는 모습들이 비춰지는 게 오히려 좀 뭐 저항으로 부정적인 어떤 측면을 비출 수 있는 것 같고 베트남은 사실 그런 모습들은 비춰지지 않고 그 주변 국가와 계속 협력하는 어떤 모드로 가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협력 과정에서 뭐 한한령 같은 우리나라로 이제 상대로 했을 때는 어떤 뭐 한국의 콘텐츠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통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만한 교육을 하기 보기에는 조금 힘에 의한 어떤 논리를 자꾸 이제 강압적인 느낌들이 그동안 저희가 학습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만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중국에서는 마찬가지죠. 중국에 적대시하는데 당연히 한한령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사드는 어떻든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도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 수단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한 어떤 한한령이 있었기 것이지 뭐 중국이 무조건 잘못된 일로 인해서 뭐 나쁜 걸로만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면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중국의 미사일은 다 남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방 쪽으로. 예. 그럼 사실 그동안 저희는 그걸 대해서 말을 안 했잖아요. 중국의 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도 위협이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우리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앞뒤로 해서 그 미사일을 우리도 북쪽으로 향했던 것 중에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들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고. 예. 사실 그건 양쪽 다 사실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것은 우크라이나의 것으로 러시아의 것은 러시아의 것으로 중국이 남방을 향하고 있다고 해도 남방을 침략하기 위해서 침략해서 자기 나라의 영토로 만들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적대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자기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자주 독립국가로서 모든 나라는 또 세계의 나라든 다 동일한다는 선상에서 이제 그 시각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평화는 그래야지 오지 않겠습니까?